지난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유형별로 나누었는데 장기 투자를 주도주와 경기 순환주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은 단기 투자를 재료주, 신규주, 테마주로 분류해서 각각의 매매 유형별로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투자의 재료주입니다. 재료주는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 그 재료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단기적인 주가의 상승이 있고 하락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는 매도하고 나오는 종류의 유형을 말합니다. 재료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과거에 나왔던 재탕 재료인지 여부를 재료가 나왔을 때 즉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재료주 투자를 하면은 1년 정도 만약 재료주를 꾸준히 투자했다면 이게 과거에도 나왔던 재료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새로 재료주 매매를 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재료에 따라서 상한가가 주식들의 재료를 쭉 분석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 먼저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재료의 재탕 여부를 그 재료가 나왔을 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재료주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료를 남발하는 기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주로 어떤 재료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한 20%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도 상한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해서 시가나 음봉이 크게 발생되는 그런 종류의 회사들입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듣기 좋은 재료들을 남발할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리스트를 따로 정리를 하셔서 이런 기업에는 좋은 재료가 나와도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루틴으로 장이 끝나고 그냥 PC나 이런 거를 꺼버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8시나 9시쯤 다시 PC를 켜시고 HTS로 들어가셔서 장 이후에 나온 재료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음날 9시 전에 꼼꼼하게 이제 한 6시부터 새롭게 나온 재료가 있는지, 오히려 아침에 발표된 재료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더 유효하게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주의 선택은 재료가 발생됐을 때 그 재료가 이 종목을 상한가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재료이다,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아시려면 결국은 과거 상한가 쳤던 재료주들이 어떤 종목에 있는지 한 최근 1년간은 쭉 그것들을 하루 휴일에 시간을 잡으셔서 정리를 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한가가 재료로 파악이 된다면 시가부터 과감하게 매수를 하시고 피라미딩 매수를 하셔야지, 처음에는 이게 상갈지 안 갈지 몰라서 계속 가만히 있다가 20% 아니면 상한가 근처에 가서 고가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그 재료가 과거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어떤 신선한 종류의 재료이면은 가산점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과거에 나왔던 재료는 이 정도밖에 못 오른다는 어떤 과거의 데이터가 있는데, 새로운 재료가 나오면 그 재료가 얼마까지 올릴지 시장 참여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오버슈팅해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단기 투자로는 신규주입니다. 신규주는 예를 들어서 신규주가 상장되는 날 전기차나 아니면 초전도체나 이런 시장에 강한 매수세를 이끌 만한 인기 있는 업종이나 테마가 존재를 한다면 신규주로 매수가 붙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좀 하락을 하거나 좀 인기나 테마가 다른 어떤 동시효과에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신규주로 매매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가 상단에 돌파하는 시기죠. 이때 최근이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공모주의 인기가 너무 버블인 상태이기 때문에 양봉이 나기보다는 오히려 음봉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기에는 신규주 매매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최근 주도주나 인기 업종에서 관련된 신규주가 상장이 될 경우 그런 종목은 이제 종목 선정에 가산점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은 HD 마린 솔루션이라든가 그런 업종들, 최근 1년 동안 인기 있던 업종들의 비슷한 종목이 상장이 되면은 그때는 신규주 매매에서 가산점을 주셔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도 됩니다. 신규주는 음봉에서는 매수가 금물입니다. 즉 이게 시가부터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시가에 매매를 하든지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 꾸준히 음봉이 나면서 계속 우하향하는 종목을 저점을 잘 잡아서 내가 조금 먹겠다, 이런 식의 매매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는 장 종료가 될 무렵 급락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빠르면 12시 이전 아니면 최대 오후 2시까지는
신규주를 매수를 했다고 해도 이 신규주가 뭐 강하게 상한가에 지금 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매도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신규 매수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투자 세 번째는 테마주인데, 테마가 어떤 발생이 됐을 때 이 테마가 단기적인 건지 아니면 이거는 굉장히 좀 몇 개월 동안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건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키우시려면 결국 과거 한 1, 2년간의 테마주를 그 리스트를 이것도 작성을 하셔야겠죠. 그냥 테마주 매매를 안 해보신 분이 갑자기 테마주를 뛰어들어서 수익을 거둔다는 것은 그동안 뭐 테마주만 한 10년, 20년 매매한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한테 수익을 고스란히 안겨주는 끝물에 그 뒷북을 치는 그런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는 그 테마가 처음 발생해서 첫 상승이나 상한가 발생했을 때 진입하는 것이 맞지, 목에 두 번, 세 번 상한가 치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죠. 이런 테마주는 떨어질 때는 또 급락해버리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테마에 처음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 내가 모자라서 처음에 매수를 못했다 인정을 하고 뒤에 상승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안 하고 포기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미래에 너무 그 양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너무 미래나 실현 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우후죽순처럼 이제 뭐 선거철 같을 때 정책주들, 뭐 새만금 수혜주 뭐 이런 종류죠. 아니면 정치주 뭐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정치주 중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정치인인데 굉장히 참신하게 어떤 새로운 정치인이 뭐 대선 후보나 이런 걸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면 이런 정치 테마주는 초기에 편승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 평소에 이런 정치 쪽에도 관심이 좀 많으셔야겠죠. 이렇게 테마별로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보면 많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주식은 일단은 쫙 정리를 하시고서 테마주 매매를 시작하셔야지, 뭐 이게 이 종목이 어느 테마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테마주 매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재료주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안 나왔던 신선하고 새로운 테마는 이 테마가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 있지, 뭐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처음에 그랬었죠. 그런 새로운 테마가 발생이 됐을 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